이 골밀도가 떨어져서 쉽게 이 골절되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 일하는 동안에도 한 중년 여성 3분 정도가 이제 골절로 내원하셨었는데 이제 가볍게 다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뭐 엉덩방아 찍으셔서 오셨는데 뭐 손목 골절이라던가 아니면 요추 골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관절 쪽 골절로 이렇게 오신 경우들이 있고요. 뭐 응급실에서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셨다가 다 잘 치료 받으시고 가시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다시 골절로 내원하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나. 이런. 특히 또 이제 병원 가시면은 옆에 사이드라 그래서 침대 옆에 이걸 항상 올리도록 저희가 굉장히 좀 예민한데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잠깐 내려오시다가 엉덩방아 찍어서 바로 골절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훈 선생님은 그런 환자들 혹시 그냥 툭 부딪혔는데 못 보고 골절 이런 환자 있습니까? 많죠. 정말 많고요. 어제 제가 진료받던 환자분이 한 분은 계셨는데 연세는 조금 있으셨습니다. 근데 뼈가 너무 약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다친 적도 없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고관절이 아파서 내원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고관절에 골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은 항상 이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자다가도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니까 나도 어휴 이 빙판 조금만 미끄러? 비가 왔어? 그러면 이제 왠지 오늘은 사고 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안 나가게 집에 있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게 된다. 그런데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그 집 안입니다. 근데 낙상 사고는 보통 야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뭐 빙판길 같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모두들 야외 활동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낙상 사고의 비율을 보면 61.5%가 집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안방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거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다칠 일이 생각보다 많을까 하는데 은근히 좀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요에 걸린다던가 미끄러져서 아하.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때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뭐 이제 문턱 넘어갈 때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좀 살짝 어지럽거나 어지러워요. 이런 일이 생길 수 맞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져서 골절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런 일이 많아요. 아우 진짜 어. 가장 집은 안전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좌불안석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뼈만 튼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설탕뼈에서 강철뼈로 거듭나는 방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닥터들이 강추하는 강철뼈 만드는 비법 공개합니다. 설탕뼈, 강철뼈로 만드는 법. 뼈를 배고프게 해라. 뼈를 배고프게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뼈가 좀 약간 배고픔을 느끼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먹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때 들어오는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뼈도 좀 배가 고플 때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면 훨씬 잘 들어오게 흡수가 잘 돼서 뼈를 아주 튼튼하게 잘 안 부러지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뼈도 좀 고프게 만들어야지 이 뼈의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뼈를 배고프게 한다. 뭐 한참 있다 먹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뼈를 배고프게 해서 통뼈, 이 강철뼈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뭐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운동이 답이에요. 또. 근데 저 운동을 하면은 사실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뼈도 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뼈를 배고프게 하는 운동, 뭐 운동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딱 중요한 것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운동 좀. 네, 이 운동 중에서도 이 뼈를 배고프게 하는 운동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그리고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추천하는 강철뼈 만드는 운동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강철뼈 만드는 운동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강철뼈 만드는 운동. 자, 고관절 근육 강화 운동이고요. 그리고 발들기 운동입니다. 에게게 뭐 저 아주 간단하고 나 집에서 가끔 하는 건데 저걸로 뼈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강철처럼? 자, 그래서
정형외과 김태현 선생님이 3일 동안 직접 검증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미국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그리고 대한골대사학회가 추천하는 강철뼈 만드는 운동. 과연 운동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뼈 튼튼 운동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이 운동법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상태를 먼저 검사를 해볼 거거든요. 자, 먼저 해볼 검사는 악력 측정입니다. 이제 악력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손 아기 힘을 측정을 하는 거죠. 악력? 악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네, 악력 그러면 우리가 손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전신 근력 힘의 지표입니다. 저런 운동했을 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골밀도를 높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그럼 우린 뼈만 집중하는데 근육이 활성화돼서 근력이 좋아져야 뼈에도 도움되는 물질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네, 숫자가 나왔는데 47.3이 나왔거든요. 잘 나왔네요, 이것도. 젖 먹던 힘까지 다 짜가지고 한 거. 47.3kg. 네, 이번에 해볼 검사는 유연성 검사인데요. 자세는 이제 무릎을 꿇고요.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높게 들어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몇 센치까지 올라가나요? 오, 70. 첫 번째 운동법은 이제 우리가 집에 흔히 있는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요. 엉덩이 주변에 있는 이 고관절 외전근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의자를 한쪽 옆에 일단 왼쪽에 두고요. 왼손으로 의자 머리를 잡으시고 왼발로는 버티는 거고요. 오른발을 옆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 거고 오른손은 허리춤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이 엉덩이 근육,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라는 이 엉덩이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씀으로 인해서 하체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설명드릴 운동도 의자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자를 이렇게 내 몸 앞에다 두시고 두 팔로 이제 상체를 기대신 다음에 앞꿈치를 한번 들고 뒤꿈치를 또 한번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종아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동작입니다. 오. 종아리 운동이네요. 뒤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앞쪽도 같이. 앞꿈치 드는 건 처음 앞뒤로. 봤어요, 전. 네. 아하. 네, 두 가지 뼈 튼튼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3일 동안 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면서 제 몸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엄지대왕에서 수많은 운동법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내가 저건 나한테 어렵겠는데 저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로 오늘 게 꾸준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작이 워낙 간단하다고 좀 느껴지니까 이게 3일 동안 한다고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과연 어떨까요? 여기가 제 진료실이고요. 네, 출근 첫날이니까 오늘 바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자가 아니더라도 옆에 아무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붙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씩 하신 거예요? 한 번 할 때 20개씩. 20개씩요? 예. 20개씩 한 세트. 예, 한 세트. 네, 1일차 점심인데요. 점심 식사하러 이제 식당 가는 길입니다. 이 식당 가는 길에 잠깐 짬을 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건 참 좋다. 열심히 하셨네.
저녁 운동 다 끝냈고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을 했는데 조금씩 근육이 붙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검사 결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3일차 아침 출근길입니다. 이제 출근을 하면은 이제 옷을 갈아입고요.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운동하는 거 한번. 완료하고 이제 체크를 또 하겠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3일 동안 이제 좀 열심히 했는데 이 수치상의 변화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빨리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떨까? 근데 3일인데 맞아요. 이게 뭐 아주 30일도 아니고. 네. 수치가 나왔습니다. 3일 전에는 70cm 정도까지 올렸었는데 오늘은 어느 높이까지 한번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야, 이만큼 올라오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보여주세요. 자, 김태현 선생님이 3일 동안 강철뼈 만드는 운동을 해보셨습니다. 악력 그리고 균형 감각 테스트였는데 과연 3일 만에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3일 전 수치입니다. 악력은 47.3kg, 유연성 70cm. 자, 과연 이 뼈 튼튼 운동 두 가지 한 후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올라갔습니다. 악력도 53.1로 5.8kg 늘어났습니다. 유연성 30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100cm. 아니 딱 3일 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3일이 30일 되고 300일 되고 하면은 진짜 엄청 좋아지겠는데요. 그렇죠. 천하장사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김태현 선생님도 하면서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졌던 게. 네네. 운동을 이제 3일 동안 해보니까 종아리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점점점 이제 좀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와. 또 하나 좀 놀랐던 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복근에도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3일 후에 보니까 이 복근 운동을 했을 때처럼 배가 당기는 느낌이 있었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보시면 이제 다리 운동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복근도 쓰고 등 근육도 쓰고 그래서 전신 코어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강철뼈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 결과가 건강한 뼈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좀 줄까요? 복근 좋아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행동을 손으로 하고 발로 하지만 그 중심에선 복근이 중심이 돼서 연결돼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뼈에 필요한 영양분도 잘 공급되고 또 정기적으로는 뼈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잠깐 주고 쉬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뼈는 계속해서 설탕 같지 않은 강한 뼈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나는 뼈 튼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때 반드시 근육을 내가 충분히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지키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회씩 하루에 3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처럼 지금 골 감소가 진행 중인 사람은 어떻게 좀 더 늘려야 될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일단은 그 하루에 3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뭐 식전, 식후는 크게 상관은 없겠고,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횟수를 꼭 20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작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운동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점차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